오늘도 통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오늘은 뭐를 먼저 배울 거냐면요. 우리 분산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우리 전 시간에 우리 평균이라는 걸 배웠죠. 그리고 편차에 관해서도 배웠었습니다. 자, 근데 분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편차 제곱의 총합의 평균. 편차 제곱의 총합의 평균을 이제 구하는 게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편차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우리 편차라는 건 어떻게 구합니까? 별량에서 뭐를 빼자. 그렇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우리 뭡니까?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량에서 평균을 뺐을 때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값들을 다 제곱을 해버리면 뭐가 돼? 그렇죠. 0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0 이상이 되는 그 숫자들의 총합의 평균. 우리는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은 그렇게 정의라고요. 우리 표준 편차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어진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버린 게 우리가 표준 편차입니다. 자, 그러면 표준 편차를 구하면 분산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분산을 구할 수 있으면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분산을 구하는 이 순서인데요. 이거 뭐 당연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분산을 구하려면 일단은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편차 자체가 지금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첫 번째로 일단은 평균을 구합니다. 자, 평균을 구하고 편차를 구하고 이제 편차를 제곱을 하죠. 그러면 이제 분산을 구할 수 있고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 표준 편차 구하래요. 자, 표준 편차 구하려면 뭐를 구하면? 그렇죠. 분산을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뭐부터 구하자 일단은. 그렇죠. 이 각각이 지금 다 별량이에요, 지금. 별량이고요. 지금 일요일부터 토요일이니까 별량의 개수는 전체 7개가 되겠죠. 뭐부터 구하자? 그렇죠. 평균부터 갑시다. 자, 평균은 뭐가 되냐? 자, 7분의 9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5가 되겠죠. 정리하면, 자, 7분의 49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평균은 뭐가 되죠? 그래서 7이 된다는 뜻입니다. 평균은 7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편차, 각각에 대해서 이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분산은 뭐가 되냐? 자, 분산은 뭐분의 7분의, 별량의 개수가 지금 7개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각각이 별량이에요. 그러면, 편차는 뭐가 되냐? 이 별량에서 이 평균을 빼는 겁니다. 9에서 7을 빼면은 2죠. 자, 9에서 7을 빼면 2가 되고요. 그래서 편차는 2가 나오는데 이것의 제곱. 자, 그 다음에 7에서 7 빼면 0이 되고 의미 없고요. 자, 그 다음에 5에서 7을 빼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8에서 7을 빼면은 1의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7에서 7 빼면 0이고요. 8에서 7 빼면은 1의 제곱. 그 다음에 5에서 7을 빼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편차 제곱. 자, 그러면 정리하면 7분의 14가 돼서 분산은 2가 되겠죠. 우리가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분산에 뭐를 씌우자? 루트를 씌우면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편차가 각각 요거래요. 근데 우리 앞에서 뭐를 배웠냐? 자, 편차의 총합은 그렇죠. 0이 된다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다 합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얘를 했을 때 뭐가 되냐? 그죠? 0이 되죠. 그래서 만족하는 x 더하기 y는 여기서 뭐가 나오면 0이 나올 겁니다. 이해됐죠? 식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 지금 얘래요. 표준 편차가 얘는 원래 루트 8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분산이마다 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은 분산은 전체 몇 개가 6개 별량의 편차를 제곱한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이 얘를 지금 정리를 하면 뭐가 되냐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정리를 하면 뭐가 나오냐. 18이 나올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얘와 얘를 이제 연립해서 문제 풀어서 이제 xy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xy를 구하려면 우리 앞에서 배운 요거 알죠? x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라고 쓸 수 있고요. 정리하면 x 더하기 y가 지금 0이죠. 0은
18 더하기 2xy. xy는 뭐가 되냐? 그렇죠.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거는 여러분들 좀, 선생님이 이제 증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자, 별량이 지금, 평균이 지금 m일 때, 별량이 지금 x1부터 xn까지 했을 때 평균이 m이고요. 그때 분산이 지금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산은 일반적으로 우리 V라고 쓰죠. 이제 분산 같은 경우 영어로 이제 베리언스라고 해서 V라고 씁니다. S는 지금 표준 편차인데요. 표준 편차는 영어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S를 이제 추격해서 쓰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여러분들 요건 이제 나중에 쓰는 건데요. 이거를 선생님이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하나씩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주어진 얘 있죠, 얘. 원래 주어진 얘 평균이 지금 m이죠. 자, 여기서 원래 평균 m은 자 어떻게 쓸 수 있냐? 원래 평균 별량 x1부터 xn에서의 평균은 n분의 그렇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에다가 점점점 xn까지죠. 이랬습니까? 이게 지금 평균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 V S 요거는 편차 제곱의 합의 평균이죠. 그러면 이 평균이 지금 m이라고 주었으니까 첫 번째 편차는 첫 번째 별량에서 m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별량에서 평균을 뺀 요거 편차 이렇게 되겠죠. 네, 어디까지? 이제 xn에다가 플러스 m의 제곱 여기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m과 요 v를 이용해서 별량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첫 번째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별량이 얘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지금 별량이 얘로 바뀌었을 때 평균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 별량에 대한 평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네, 몇 배를 하고, 그렇죠. A 배를 하고, 그 다음에 B를 더했을 때 평균은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정리를 하시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전체 n개 중에 A의 x1 더하기 B,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별량이죠. 두 번째는 별량은 요거, 자, 그 다음에 더하기 A의 xn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 정리하면 자, n분의 자, 먹끼리 묶을 수가 있죠. 지금 A끼리 묶어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점점점 xn이 되고요. 지금 n을 그렇죠. b번 더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n분의 a 곱하기 앞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xn까지 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n분의 nb가 되겠죠. 자, 정리하면 자 보세요.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지금 평균 맞죠? 평균. 이게 지금 m입니다. 그 다음에 a에다 곱하기 m에다가 플러스 얘가 없어지죠.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러면 am 더하기 b. 그러니까 원래 평균에다가 이 원래 별량에다가 a배를 해주고 b를 더해주면 평균은 어떻게 바뀐다? 원래 평균 이 별량이 지금 x1에서 xn일 때의 평균 m에서 a배를 해주고 a배를 해주고 그렇죠. b를 더하고 같다. 자, 이 관련된 증명은 선생님 여러분들 재생 목록 3학년 2학기에 관련된 증명은 자세하게 더 돼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A배만 했다고 하면은 A배만 했다고 하면 이 B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B가 없으면은 이 B가 없겠죠. 이 B가 없고 결국에 이 부분만 살아남죠. 이 원래 없고요. 이 부분 없고요. B가 없으면. 그러면 AM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 별량에다가 A배만 하면 원래 평균에 A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B만 더했습니다. 원래 별량에다가 B만 더했다고 치면 이 A배가 없어지죠. A배가 없어지고 이 A가 없어지죠. A가 없어지고 이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원래 평균 M에다가 그렇죠. 요 뒷부분 B를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 더하기입니다. 자, 미안합니다. 더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 때는 평균 같은 경우는 원래 별량에 A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B를 더해주게 된다면
그 평균 또한 A배를 하고, 그렇죠. B를 더해준다. 이렇게 바뀐다는 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증명은 어떻게 증명하냐면, 자, 분산 어떻게 바뀌냐. 자, 분산 같은 경우는 원래 별량이 A배를 하고 B를 더했을 때는 뭐다? 결론부터 얘기해버리면, 자, B를 더하는 건 의미가 없고, 곱한 수의 제곱배가 됩니다. 원래 그 분산에서.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도 자,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 두 번째 증명은 원래 지금 얘 지금 평균이 뭡니까? 얘 평균. 이 평균을 이용해야 되겠죠. 얘 평균이 지금 AM 더하기 B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AM 더하기 B. 여기서의 평균이 얘예요. 그러면 얘에서의 분산은 자, 어떻게 되냐. 자, 뭐분의, 그렇죠. N분의, 자, 첫 번째 첫 번째 별량이 지금 얘죠. AX1 더하기 B에다가 뭐를 빼자? 요것의 평균인 얘를 빼는 거죠. 얘를 뭐 해주자? 그렇죠. 제곱해주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X2 더하기 B에다가 마이너스 AM 더하기 B. 그 다음에 이렇게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해주자? 그 다음에 더하기, 그렇죠. n번째까지 해주죠.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AM 플러스 B. AM입니다. AM 플러스 B. 예, 그렇죠. 제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애를 한번 선생님이 볼게요. 이 안에 있는 애, 이 안에 있는 애. 이 안에 있는 애들이 다 B가 뭐가 돼? 사라지죠. 이 B가 싹 다 사라져야지. B가 싹 다 사라지고, 얘는 지금 안에 있는 애는 뭘로 묶을 수 있다? A로 묶고, X1 마이너스 M이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아직 제곱은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잠시만요. 지금 제곱은 안 해서, 요건 지금 제곱이 안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제곱을 안 한 상태에서 이 제곱을 해버리면, 자, 여기서, 자,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냐. 자, 보시면, n분의, 이 각각을 지금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얘와 얘를 제곱해버리면, a의 제곱을 이제 밖으로 뺄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밖으로 빼고, x1의 m의 제곱 더하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a 제곱을 밖으로 빼고, x2 마이너스, m이 되겠죠? 그러면 x2 마이너스 m의 제곱. 이 제곱을 해줍니다. 각각을 또 이제 제곱을 해주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식에. 그 다음에 점점점 해서 xn-n의 그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얘 있죠. 얘 있죠. 얘가 지금 뭐냐. 자, 얘가 지금 요 V죠. V. 원래 그 별량의 분산이죠. 얘가 지금 V가 될 겁니다. 뭐 S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제곱에 S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혹은 A제곱 V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은 지금 A배를 하고 B를 했는데요. 만약 이제 B만 더했다고 치면 이 B를 더하는, B가 원래 없었던 거죠, 원래. 그러니까 B가 지금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우리 식도 똑같이 나오고 결과도 똑같습니다. 뭐 B가 있든 없든 간에. 근데 만약 A배를 했다고 쳐요. 만약에 이 별량 자체가 A배만 한 X1, 이렇게 AX3 이런 별량일 때는 자, 분산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B가 의미가 없죠, 지금. B가 원래 없기 때문에 원래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얘 모양은 어떻다? 같습니다. 그럴 때 이때도 결국에는 결과치가 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관련된 내용은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그 3학년 2학기 재생 목록에 자세하게 증명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세 번째는 두 번째를 이용하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잠시만요. 자, 세 번째는 두 번째를 이용하면 되는데, 자, 우리 분산 같은 경우는 편차 제곱의 총합이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겠죠. 자, 양수가 나올 거죠. 그러니까 양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분산이 지금 요게죠. S제곱 상관없어요. 자, 이거 됐을 때, 우리가 뭐를 씌우자? 이게 분산이죠. 잠시만요. 표준편차. 자, 이제 표준편차는 뭐에다가, 분산에다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분산이 지금
뭐 a제곱에 s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혹은 뭐 a제곱에 v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이 a제곱 밖으로 빼죠. 근데 밖으로 뺐을 때 이게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절대값 a 예, 루트 s제곱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양수 만들어야 돼, 양수. 근데 a는 지금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양수를 만들어야 되려면 얘 같은 경우는 뭐를 붙였죠? 절대값을 붙여서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얘를 지금 양수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절대값 붙인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균 같은 경우는 a배를 하고 b를 더했다면 똑같이 원래 주어진 평균에서 a배를 하고 b를 더하면 되고요. 분산 같은 경우는 b를 더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곱한수에 이제 제곱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워버리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원래 지금 별량이에요. 네, 근데 얘 원래 별량이 지금 평균이 요거고 분산이 요거래요. 그럼 지금 원래 주어진, 별량에다가 몇 배? 그래서 3배를 했죠. 그럼 평균 몇 배? 3배. 평균을 3배 해버리면, 자, 뭐가 되냐? 21이 되고요. 자, 근데 분산은 뭐? 제곱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3의 제곱에다가 원래 분산을 곱하면 45가 되겠죠. 그러면 21, 45. 평균은 21. 분산은 45. 그냥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명의 학생에 대해서 지금 평균의 M이고요. 표준 편차가 S래요. 그리고 지금 3. 그러니까 여기 원래 B 위치죠. B. 요 3씩 더해주는 거죠. 별량. 이 별량에다가 지금 3씩 더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평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평균 같은 경우는 원래 평균 M에다가 3을 해주면 되고요. 분산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와 연관이 되겠죠. 근데 분산은 변한다, 안 변한다? 이 B값을 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변화하며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 그렇죠.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분산에 영향을 안 미친다. 대신 이제 곱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분산 같은 경우는 제곱배. 그러면 표준 편차는 그 곱한수의 뭐 절대값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됐습니까? 이것을 이제 식으로 찾지 말고요. 선생님 앞에서 이거 이제 잘 설명해 줬으니까요. 이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어디에다가 적용시키자? 우리 도수분포표에 이제 적용을 시켜보자는 뜻입니다. 도수분포표에 적용을 했을 때 우리는 평균과 분산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게 말장난입니다, 이거. 자, 우리 도수분포표, 우리 정의로 한번 갈게요. 자, 정의로 가면 우리 평균은 어떻게 갑니까? 별량의 총개수죠. 별량의 개수분의, 그 다음에 뭐, 별량의 총합이죠. 별량의 총합인데, 그럼 우리가 도수분포표에서 별량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도수분포표의 선생님이 단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정확한 그 별량값을 알 수 없다. 그게 지금 단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수분포표에서는 별량을 각 구간의 무슨 값? 그렇죠. 이걸 정리하면 좋아요. 각 구간의 우리 별량을 각 구간의 계급값을 이제 별량이라고 이제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선생님 앞에서 계급값은 뭐라고 했죠? 각 그 구간의 그 중앙값이라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에서 70 사이에서는 60이 몇 개인지, 61이 몇 개인지, 69가 몇 개인지 모르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의 계급값이 무슨 값? 그치? 65를 이용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65가 2개. 그럼 얘는 75가 4개. 얘는 그쵸? 85가 10개. 그리고 95가 X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평균을 구하라는 뜻이야.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정확한 값을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이제 평균값을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평균값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값을 이용해서? 이제 계획값을 이용해서. 네. 그 도수분포표에서는 별량을 이제 계획값으로 이제 취급을 해서 계산하자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게 핵심이야, 지금. 우리 도수분포표에서는 별량을 계획값으로 이제 계산을 해버리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 결국에는 이제 계획값이 그렇죠. 계획값이 별량과 우리 같이 취급을 해버릴 겁니다. 이제 계획값을 이제 별량으로 하면은 각각의 도수를 곱한 게 결국에는 이 분자 같은 경우는 별량의 총합과 같겠죠?
그 도수의 총합은 이제 별량의 개수와 같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 편차. 그러니까 우리가 편차는 우리 그 원래 정의 자체가 뭐해서 그렇죠. 별량에서 뭐를 빼자 이제 평균을 빼는 게 우리가 편차의 정의라고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별량을 무슨 취급? 계급값을 이제 별량을 취급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분산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우리 편차. 편차 같은 경우는 계급값에서 평균을 뺀 것의 제곱에 그 편차의 제곱에 지금 몇 개가 있냐. 그래서 각각의 구간의 그 도수의 총합과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말을 이제 변형하면은 자, 별량의 개수분의 그 다음에 우리가 편차 제곱의 총합으로 원래 나눈 게 원래 정의였죠. 근데 도수분법에 해당되는 부분 이제 편차는 뭐에서 각 그 계급값에서 평균을 뺀 제곱에다가 그게 지금 도수만큼 있다는 뜻이요. 각 구간에 도수만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표준 편차는 우리가 분산을 가면 루트만 씌워버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나름 이제 적용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옆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별량은 뭐다? 편차는 뭐다? 도수분법에서. 도수분법에서의 편차는 자, 별량 빼기 평균인데 도수분법에서의 별량은 계급값으로 계산을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지금 정확하게 별량값을 알 수가 없으니까 각 계급의 계급값을 4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용해보자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6, 얘는 8, 얘는 10, 얘는 12를 이용하자는 뜻인데요. 네, 표준 편차를 구하면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평균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 평균은 지금 어떻게 되냐. 평균은 지금 몇 개? 그렇죠. 4가 지금 2개가 있고요. 6이 4개, 8이 2개, 10이 하나, 12가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취급을 하는 뜻이에요. 그럼 전체 몇 개? 그렇죠. 10개 중에 4 곱하기 2. 이 구간에서의 도수의 총합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6 곱하기 4, 더하기 8 곱하기 2, 더하기 10 곱하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12 곱하기 1이 되겠죠. 평균 같은 경우는 자, 10분의 70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평균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냐면 7이 나왔겠죠. 7.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이 7이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 분산을 구해야 되겠죠? 분산 어떻게 구하자? 일단 편차 제곱을 알아야 되겠죠? 이제 전체가 몇 개야? 10개니까 이제 10분의. 자,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편차는 이 계급값에서 이 별량값에서 이 평균을 빼죠. 그러면 4에서 7을 빼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 지금 몇 개 있다? 이 도수만큼, 개수만큼이 2.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6에서 7을 빼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몇 개? 그렇죠. 4개가 있죠. 곱하기 4고요. 자, 더하기 8에서 7을 빼면은, 1의 제곱에다 곱하기 몇 개? 그렇죠. 2개가 있고요. 자, 이해됐죠? 네, 더하기, 10에서 7을 빼면은, 그렇죠. 3이죠. 3의 제곱이 몇 개? 하나가 있고, 12에서 7을 빼면 5죠. 그러니까, 5의 제곱이 몇 개? 그 도수만큼 있죠. 하나가 있죠. 자, 이걸 정리하면, 10분의 58이 되겠습니다. 자, 58이 돼서 5.8이 되겠죠. 분산은 5.8이에요.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운 루트 5.8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수분법에서의 그 평균을 구하는 거 헷갈려 하는데, 자, 이와 같이, 우리 계급값을 별량으로 취급을 각 계급의 계급값을 별량으로 취급해서 이 계급값만큼 이 개수만큼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20을 만들어 봅시다,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요 x값이 4가 되겠죠. 근데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뭐부터 구하자? 평균부터 구하자. 자, 여기서의 평균은 뭐가 되냐? 자, 20분의. 자, 지금 65가 몇 개? 그렇지, 65 곱하기. 자, 65가 몇 개가 있다? 65가 지금 2개가 있다. 65가 2개가 있고요. 75가 4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취급해보자는 뜻이에요. 네, 85 곱하기 10개 있고요. 그 다음에 95가 몇 개? 그렇죠. 4개가 있습니다.
자, 이걸 계산을 하면, 자, 20분의 1660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83점이 나올 겁니다. 83점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겠죠. 자, 분산은 일단은 계급값에서 이 편차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20개 중에. 자, 편차는 뭐다? 얘와 얘를 일단 뺍니다. 자, 65에서 83을 빼면 마이너스 18이죠. 얘 편차의 제곱인데 얘가 몇 개? 2개 있죠. 자, 그 다음에 75에서 83을 빼면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의 제곱인데 이게 몇 개? 그렇죠. 4개가 있겠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더하기 85에서 83을 빼면은 2의 제곱이 되겠죠. 편차 제곱. 이게 몇 개? 그렇죠. 10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95에서 83을 빼자. 12의 제곱 곱하기 그렇죠. 4개 있죠.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 20분의 1520이 나올 겁니다. 1520이 나와서 자, 정리하면 76이 아마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표준 분산이 지금 76이에요. 76이면은 표준 편차의 루트 C여서 루트 76을 얼마? 그렇지. 2 루트 19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답은 1번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어디로 갈 거냐면요. 자, 이번에는 이 도수분포표를 이제 뭘로 나타냈다?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 히스토그램을 이제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뭐부터 찾다? 일단은 각 계급의 무슨 값? 중앙값인 그렇죠, 계급값. 이것을 우리는 별량값으로 취급을 하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의 그 계급값은 이 구간에서의 계급값은 2죠. 중앙값. 얘는 얼마? 그렇죠. 6. 10, 14, 18을 이용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의 일단 평균부터 갑시다. 여기서의 평균은 전체 몇 개? 그렇죠. 20명 중에 2가 몇 개? 도수만큼 하나 있죠. 6이 몇 개? 도수만큼 그렇죠. 4개가 있죠. 10이 몇 개? 11 도수만큼 뭐 7개가 있고요. 그 다음 14가 몇, 4가, 4 맞죠? 14가 몇 개? 14가 지금 5개 있고요. 자, 더하기, 그렇죠. 18이 몇 개? 18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자, 몇 분의, 그렇죠. 20분의, 자, 20분의 220이 나오겠습니다. 평균 얼마다? 11이다. 자,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분산 구합시다. 분산은 어떻게 보냐면, 자, 20분의, 여기 평균이죠. 얘가 지금 별량이에요. 그러면 2에서 뭐를 빼자. 평균이 11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9에 뭐? 제곱인데 이게 몇 개 있죠? 이 별량의 개수만, 아니, 도수의 개수만큼 하나가 있죠? 더하기. 자, 두 번째는 6에서 11을 빼면은 마이너스 5의 제곱이 지금 몇 개? 그렇죠.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10에서, 잠시만요. 10에서 11을 빼면, 그렇죠. 마이너스 1이 제곱이 되고, 이게 몇 개 있죠? 그렇죠. 7개 있죠. 도수의 개수만큼 더하기 14에서 11 빼면, 그렇죠. 3의 제곱. 편차 제곱을, 맞죠? 그 다음에 곱하기 5. 그 다음에 18에서 11을 빼면 7의 제곱. 곱하기, 이게 몇 개 있다? 그렇죠. 3개가 있다. 왜 정리하면 20분에, 자, 뭐가 되냐면 이제 380이 될 겁니다. 정리하면 분산은 19가 되겠죠. 분산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다? 19다. 자, 계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오른쪽 그림은 자, 10명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를 그리자?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1학년 때 다 배웠었던 겁니다. 도수분포 다각형이죠. 히스토그램의 그 중앙값, 그러니까 계급값들이 이제 연결을 시킨 거죠. 각 구간에.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한번 볼게요. 자, 정리를 해보면 얘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얘 평균은 전체 몇 분의 그렇죠? 10분의 얘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게 지금 5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죠. 잠시만요. 얘는 지금 3이죠. 3.
여기 3 이용할 수 있고 5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1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3이 몇 개? 그렇죠. 3 곱하기 1. 그 다음에 5가 몇 개? 5 곱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7 곱하기 몇 개? 4개. 더하기 9 곱하기 2. 더하기 11 곱하기 1이 되겠죠. 정리하면 자 10분의 70이 되겠습니다. 그럼 평균이 뭐가 돼요? 7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산을 한번 구합시다. 분산을 구하려면 몇 분의 10분의 여기서 요 계값을 빼죠. 마이너스 4의 제곱. 얘에서 얘 빼죠. 그 다음에 제곱하죠. 얘가 몇 개? 그렇죠. 한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에서 7 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편차의 제곱. 그 다음에 몇 개? 그렇죠. 2개. 그 다음에 7에서 7 빼면 5였고요. 그 다음에 9에서 7 빼면 2의 제곱이고요. 이게 몇 개? 그렇죠. 2개가 있고요. 11에서 7 빼면 그렇죠. 5죠. 5에 11에서 7 빼면 4죠. 4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몇 개? 하나 있죠. 정리하면 자 10분의 뭐가 되냐? 48이 되겠습니다. 4.8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분산이 지금 4.8이니까 표준 편차율도 4.8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여러분들 요 문제 자체들은 뭐 평균하고 분산은 앞에서 충분히 연습하면 구하는 과정들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 뭐 편차의 제곱이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는 여러분들 그 표준 편차가 작다와 표준 편차가 크다의 의미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우리 엄밀하게 분산하고 연결돼요. 분산이 작다. 표준 편차가 크다는 이제 분산이 크다는 뜻인데 이렇게 연결실 수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가 분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분산의 정의를 접근하면은, 뭐의 개수? 그렇죠. 별량이죠. 별량의 개수분의, 정의를 접근한 게 맞습니다. 자, 편차의 제곱의 뭐, 그렇죠. 총합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편차의 제곱이라는 의미를 한번 봅시다. 편차의 제곱이라는 것은 우리 편차의 제곱이라는 것은 자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선생님 절대값 편차의 제곱값과 같죠. 그런데 우리가 편차 같은 경우 어떻게 쓰죠? 편차 같은 경우 이제 별량에서 뭐를 빼자. 별량에서 뭐를 빼버리자. 평균을 빼자는 뜻입니다. 요 제곱과 어떻다 같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죠. 절대값. 절대값은 무슨 개념? 거리 개념이죠. 거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원래 주어진 그래프에서 만약에 평균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평균. 이 평균이 있다고 쳐줘. 그럼 이 각 얘네들이 뭡니까? 별량들이죠. 별량. 이 각 별량들이 나오는데 교육에서는 이 별량과 이 평균 사이의 이 거리입니다. 거리. 이것의 거리의 제곱을 합해 놓은 거죠, 지금. 이 거리의 제곱들을 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편차의 제곱은 2. 그러면, 만약에 평균의 별량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뭐가 되냐? 그 편차 또한 작아지겠죠. 평균의 별량들이 많이 모였으면, 편차들이 작기 때문에 그 작은 애들을 제곱하더라도 수는 작아지겠죠. 그 총합 또한 작아질 것이고요. 만약에 그 별량들이 평균에 많이 몰려있지가 않아요. 별량들이 평균에 많이 몰려있지가 않으면은 그 별량과 그 평균 사이의 거리 또한 이제 길어지겠죠. 절대값이 길어지죠. 그러면 이제 절대값의 제곱은 더 커지겠죠. 원래 작은 수의 제곱은 이제 작고요. 이 큰 수의 제곱은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결국에는 무슨 개념? 거리 개념입니다. 거리 개념. 거리 개념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에 별량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은 그 거리들이 이제 짧기 때문에 제곱해도 작기 때문에 편차의 제곱의 총합 또한 작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또한 작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뭐 별량 자체가 평균에 많이 안 몰려 있고 흩어져 있어요. 이 평균에 덜 몰려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덜 몰려 있으면은 그 거리 또한 뭐 커지기 때문에 제곱한 수 또한 이제 커지겠죠. 그럼 이제 분산 값 또한 이제 커질 것이고, 뭐 표준편차 값 또한 이제 커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분산을 보면은 어떤 시험을 분산을 보면은 평균에 많이 몰려 있냐 안 몰려 있냐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평균에 많이 몰려 있으면은 이 점수들이 이제 별량값들이겠죠.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 자체는 뭐가 된다? 그렇죠. 작아질 거고요. 분산이 작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분산이 커요. 그러면 평균에 상대적으로 덜 몰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 보면 여러분들 좀 재미있는데요. 잘 외우지 말고요. 여기는 이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시면 평균에 별량이 많이 몰려 있다. 평균에 별량이 덜 몰려 있다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것은 이제 평균에 많이 몰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 말을 좀 해석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자료의 분포 살 때 고르다. 일반적으로 고르다라는 표현은 막 자료 자체가 막 흩어져 있어야 막 고르게 이제 표현이 고르다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통계에서는 평균에 많이 몰려 있을 때 이제 고르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점수 자체 각각의 이제 받은 점수들 차이, 별량들 차이는 덜하겠죠. 그 차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고르게 이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르게 별량 자체가 흩어져 있는 이런 게 아니고 평균에 많이 몰려 있으면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평균에 맞게 좀 점수를 이제 잘 받았다고 해서 고르게 이제 잘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정도로만 그 어감 정도만 여러분들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가 크다. 표준 편차가 크면은 평균에 이제 많이 몰려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별량 자체가 상대적으로 평균에 많이 몰려 있지 않고 많이 흩어져 있는 거죠, 지금.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평균에 많이 몰려 있지 않기 때문에 별량이 분포 상태가 고르지 않다. 그러니까 애들 점수가 평균에 많이 안 몰려 있으니까 고르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어감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만 여러분들 좀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는 뭐를 보면 분산 혹은 표준 편차를 보면 그 자료가 평균에 많이 몰려 있는지, 별량들이 평균에 많이 몰려 있는지, 아니면 그 자료들이 평균에 이제 덜 몰려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쉽습니다. 자, 요 국어 성적의 평균이래요. 분산을 나타낸 건데, 자, 고른 학생. 가장 고르다는 것이 이제 평균에 누구? 분산이 작은 거죠. 이제 평균에 이 별량들이 지금 어떻다? 많이 몰려 있는 거죠. 그래야지 분산이 작겠죠. 왜냐면 이 값들이 작기 때문에. 이게 작게 나와야 이제 분산이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작게 나오기 위해서 이제 평균에 이제 별량들이 많이 몰려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가장 고른 애들은 지금 분산이 제일 작은 애니까 그렇죠. D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평균에 많이 몰려 있는지 안 몰려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이 문제는 뭐냐면 이걸 계산해보면 이제 평균값이 뭐가 나옵니까? 이걸 계산해보면 이제 평균값이 똑같이 이제 30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평균에 많이 몰려 있으면은 분산값은 작아지고요. 우리 이 도수의 개수 또한 다 똑같아요, 지금. 이 도수의 개수의 총합들이 다 똑같아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평균에 많이 몰려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분산값들이 커지겠죠. 그러면 여기다 평균에 지금 제일 많이 몰려 있는 애가 누구예요? 얘죠, 얘. 얘가 지금 아마 제일 작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평균이 얘죠. 지금 얘도 평균이죠. 근데 평균에 지금 떨어진 애의 도수가 얘 더 크죠. 얘는 지금 골고루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평균에 많이 몰려 있지 않은 얘 있죠. 얘가 지금 제일 크고요. 그러니까 B가 아마 제일 클 겁니다. 그 다음에 요 A가 아마 제일 작고 그 다음에 C 이렇게 아마 이 관계를 이렇게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나? 그렇죠. 답은 아마 2번이 나올 겁니다. 자, 선생님, 요 얘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것은, 평균의, 별량들이 많이 몰려야 편차가 작아지겠죠. 이 거리가 이제 짧아지니까. 그리고 작은 애를 제곱하더라도 이제 합은 작아지니까 결국엔 표준 편차 또한 이제 작아질 것이고, 뭐 분산은 당연히 작아질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뭐 평균의 별량들이 이제 덜 모이면 그 거리 또한 커지기 때문에 제곱이 더 커지겠죠. 뭐 당연히 분산값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